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부터 같이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지수를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요. 네, 증권가에서는 어떤 분석들 내놓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흐름을 좀 반출해 본다면 아마 매매하시기 많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아주 뚜렷하게 우하향 패턴을 나타내면서 내려오고 있는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화웨이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융단 폭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한 좀 변동성도 연출이 됐습니다. 지난주 장중 저가대가 2035선에서 나왔고요. 2050선을 방어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의견은 조금 분분합니다. 어느 정도 바닥에 나왔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하는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위안화 원화 저하 속도가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의 기대를 한번 걸어볼만 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또 중국, 미국의 지표 내용이 좋지가 않았는데 계속된 지표 부진이 심화가 되면서 경기 부양 카드를 조금 더 정확하게 꺼내들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주가 하단을 지지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바닥이 아직 멀었다라는 시각도 여전히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쪽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부진이 더 이어질 거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꼽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죠. 네, 중국의 MSCI 지수 편입 확대권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노이즈를 감안한다면 바닥을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분석들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어떤 좀 판단과 또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국내 증시하고 또 해외도 같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 동향을 먼저 조금 살펴볼까요? 네, MSCI 올 컨트리 월드 인덱스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닌데요. 작년 1, 2월 달 고점 그 라인에서 큰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7149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익 전망이 좀 하향되다 보니까요. 올해 지금 5월 달 들어서 그러니까 4월까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양봉, 특히 10월, 12월 급락 이후에 12월 장대 양봉, 그리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넉 달 동안 올랐었다가 이번 달 들어서는 한 4.1% 정도 ACWR에 밀려납니다. 뭐 이익 전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내부로 들어와서 보시면 올해 5월 달에 코스피는 7.18% 밀렸습니다. 예, 많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8.57%,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리고 국고채 3년물은 4월 말 대비로 5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자 기준으로 보면 1.699에서 1.643으로. 그러니까 채권은 강세였던 상황이고요. 주가는 좀 밀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우로 가보시면 다우는 3.79% 5월 달에 밀렸습니다. 별로 안 빠진 거고요. 그리고 예, 중국 상해가 좀 많이 밀렸는데 우리랑 거의 같이 밀립니다. 7.3% 정도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독일 증시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밀렸어요. 상대적으로 견주했네요. 네,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뭐 별로. 그리고 인도는 1% 올랐습니다.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 관련해서 재선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사상 최고가 냈습니다. 인도는 모디가 워낙에 이제 친시장 정책,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많이 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도가 지금 한 1% 5월 달도 올랐고요. 글로벌하게 안 좋은 시황에서도 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환율 흐름 보시면 원달러는 1.73%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네, 1,188원. 오늘은 좀 뭐 밀려나면서 단기에 지금 한 3개월 전부터 외국인이 NDF 쪽 시황을 보면 외국인이 먼저 준비를 했대네요. 해외 쪽 여교에서 한 3개월 전부터 원화를 팔았었기 때문에 그 달러 사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지는 않는다. 이게 좀 이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서 1,200원 뚫지 못하고 빠져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계속 약세이고요.
아래쪽으로 원달러는 밀려나고 있고, 그리고 N달러는 109.30엔입니다. 조금 이제 아시아에서 리스크가 부각되면 N이 강세로 가는 상황인데, 말 그대로 1.86% 밀렸기 때문에 지난 5월 달에는 좀 N이 강했었던 거고, 그게 이제 주식 시황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 보실 텐데요. 상품 쪽입니다. 마지막.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5월 한 달 동안, 물론 이제 저번 주 목요일인가요? 하루 만에 뭐 한 60% 빠지면서 그게 좀 컸었는데요. 네. 국제유가는 8.26% 밀려서 배럴당 58.63달러 나와 있습니다.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대두가 한 5월 달에 3% 정도 밀렸고요. 그리고 구리도 5월 한 달 동안 24일까지 7.1%. 그러니까 뭐 좋았던 거는 우리 국고채 정도뿐이에요. 다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좋았네요. 비트코인은 4월 말부터 5월 24일, 오늘까지, 오늘 현재 시세까지 보시면 빗썸에서 거래되는 걸로 제가 봤더니 68% 올라서 1,033만 원. 네, 까지 와 회복되네요.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래서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우리 국고채하고요. 물론 이제 미국채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으로 돈이 몰린 것도 있겠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 하강 이것도 맞닿아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장기물 쪽으로 많이 가 있는 상황에서 그쪽이 강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뭐 이쪽으로 좀 가보는 그런 분위기도 그러네요. 있고, 나머지는 네. 그냥 뭐 전부 다 밀렸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인도가 제일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보니까 거의 동급이에요. 중국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네, 퍼센테이지는 힘들었었고.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 자산과 비위험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이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명확하게 좀 체크가 네네. 되는데 네. 어쨌든 단계적으로 많이들 밀려나 있거든요. 특히 주식 시장이 네,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던 그 요인들도 한번 조금 가중치를 둬서 저희가 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1차로는 일단 금리 요인이겠고요. 2차로도 역시 제일 우선적인 재료 중에 하나가 또 뭐 미중 간의 무역 네. 분쟁인데요. 5월 달에는 금리 쪽 얘기보다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됐던 재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따라왔던 지표들의 흐름에서 보면 뭐 특히 G2 관련해서 지표가 좀 안 좋고 뭐 PMI 안 좋게 나온 거 여러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뭐 OECD에서도 뭐 경기를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역 분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네. 커져 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중소은행 쪽 지준율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미국도 4월 말 5월 1일 그때 FOMC 할 때 초과 지준 그 금리는 이미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건드리고 있는 건 맞겠고 다만 이제 경기가 후행적으로 꺾여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은 좀 우려 요인인데 이거를 예전 서프라임 때처럼 금리로 막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의문은 있다. 네. 이게 이제 전체 시황의 맥이겠죠. 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뭐 이번 주 앞으로의 흐름도 그렇고 내부적인 어떤 동력보다는 외부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통상과 지표 부분을 저희가 계속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어떻게 될까요? 뭐 G20 이전까지는 뭐 좀 알 수 없는 국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개될지를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도 좀 뭐 심화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겠고 주말에는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의 발언을 멘트를 내놨기 많이 때문에 하긴 했는데, 예. 아시아가 좀 숨통이 튀어 있고 우리도 좀 올라가는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스케줄표대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6월 28, 29일 G20 일본에서 만난다는데 글쎄요, 근데 뭐 한 달 있으면 만날 건데 일본을 또 왜 트럼프 대통령 벌써 가가지고 뭐 주말에 뉴스가 좀 나왔던데 어쨌든 이제 좀 긴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중 간의 회담 현재로서는 아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서 좀 틀어지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 뭐 일본까지 가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확률적으로 뭐가 높다 낮다 말하기는 어려운데 틀어지면 마지막 미국은 이제 관세 3,250억 달러 부과할 거고요. 중국도 뭐 다른 카드를 쓸 건데 현재로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보다는 미국이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금방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 그 재선 준비를 하게 될 텐데요. 미국 쪽에서는
뭐 그런 부분 나오면 조금 지금보다는 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낙관론들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지수대에 대한 어떤 뷰를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사실 오늘 반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미약해서 네. 추가적으로 더는 안 밀린다. 이 정도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지수 밴드 뷰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일단 추가적으로 더는 안 밀리기 때문에요. 뭐 좀 이미 모든 악재가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에 시장이 얇기 때문에 네. 지난주 후반처럼 그냥 뭐 하루에 몇 프로씩 밀리는 거 또는 몇 퍼센트 올라가는 반등하는 거는 뭐 쉬운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각 사별로 보시면 먼저 DB금융투자인데요. 전체 그 한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 미국 시장을 좀 보더라고요, 이쪽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통상 이슈 때문에 이것만 해결되면 막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 시황은 사실은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이거든요. 네. 거래량도 좀 반드시 체크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 패턴 분석을 할 때는. 근데 거래량이 글쎄요, 이전 뭐 어깨나 머리 국면보다 오른쪽 어깨가 더 늘면서 빠지면 정말 심각하게 이제 하락장으로 돌아서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된다고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바닥 찾는 작업은 한국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미국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요. 네. 반등 나올 때는 좀 짧게 대응하자는 게 DB 쪽 얘기입니다. 좀 신중히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베스트는 현재 주가가 다 이제 실적 하향까지도 반영한 상태라고 이베스트는 좀 낙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올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보면 한 100조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것 이하로 하향 조정된 상태라서 2016년 수준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가 거의 뭐 3년 전 수준까지 가 있는, 그러니까 실적 하향을 반영한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좀 뭐 더 이상 안 밀린다 이 정도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심리가 워낙에 이제 극도로 위축돼 있다 보니까 데드캣 바운스는 가능하다. 6월 그 G20 정상회의에서 어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남북 또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다음에 달러가 단기로는 좀 주춤해지고 강세가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해서는 외국인 매도 오늘도 좀 뭐 사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좀 완화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단기로 대신 좀 짧게 보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시각이고요. 그러니까 급락하고 나선 되돌림. 오늘 사실 낙폭 과대주가 다 올라가거든요. 그 업종으로나 종목상으로 좀 많이 빠진 쪽들이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IBK는 경기랑 유동성이랑 반도체 실적 부분 봤을 때는 1960선 정도에서는 기대가 된다, 지지 기대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좀 넓게 보네요, 밴드 범위를. 네네. 네. 하단이 과거보다는 높아질 걸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적자가 대형사가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적자가 네. PBR이 예전보다는 좀 견고해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단 1960이면 연초 작년 말 바닥은 조금 깨져 있지만 그 정도 가면 이제 네. 바닥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KTB는 조정은 이제 매수 기회다라고 좀 약간 중장기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뭐 여기에서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악재가 희석되는 게 가장 큰 뭐 모멘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당분간은 좀 안전벨트 그래도 매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전략에 대한 부분 팁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1차적으로는 이제 낙폭 과대주의 주가 흐름에 좀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뭐 AP 시스템이나 뭐 FNF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금요일과 오늘까지 많이 단기 올랐던 카페24. 그러니까 이런 네. 뭐 이격도 수준으로 봤을 때 좀 사이즈가 있는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5천억에서 코스닥으로 치면 5천억에서 1조까지도 다 보고요. 거래소는 좀 더 큰 종목이면 좋겠죠. 그래서 한 80% 중반, 후반 정도면 단기로 트레이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격 기준으로. 그러니까 20일 2평보다 한 12%, 15% 빠져 있으면 일단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평선 아니어도 꼭 단기에 고점에서 한 15% 급락 나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매수가 일단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내일 뉴욕 휴장하기 때문에 또 우리끼리 하는 시황이라서 내일까지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것으로. 네네. 네. 미국 쪽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물론 이제 뉴스가 또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만 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IT가 역시 무역 분쟁 확전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혜격으로 삼성전자랑 관련된 벤더들 그리고 계속 오늘 또 매매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시세도 좋고요. 5G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IT가 확전 시에 가장 커질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글로벌하게 밸류 체인이 좋은 삼성전자 그리고 그쪽 매출 비중이 높은 벤더들이 유리할 거다. 상대적으로 이 기회를 예전에 그때 도요타가 글로벌 확장 전략에서 품질 경영에 실패하게 되면서 현대차가 반사이익을 봤던 시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뭐 몇 년 만에 볼륨 자체가 한 두세 배 아주 확 커졌던 상황인데 뭐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국면이고 초입이지만 그리고 대신증권은 아까 그거는 이제 좀 단기적인 흐름이고 결과적으로는 베타를 좀 낮추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베타주인 배당주나 경기방어주나 내수주 비중을 키워보자 하고요. 대신증권 이야기대로 하면 IT는 하면 안 되겠죠. 경기에 민감한 섹터니까 좀 이렇게 좀 엇갈리지만 대체로 분위기는 일단 낙폭과대주 그리고 IT 대 BIT 이쪽으로 좀 전략도 나눠져서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